안녕하세요.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경력개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개발이란 개인 측면에서는 한 개인이 직무 경험을 통해 태도, 능력 및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조직 측면에서는 한 개인의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경력 경로를 개인과 함께 계획하고 관리하여 개인 욕구와 조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총체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시스템 구조를 살펴보면, 경력개발 계획 단계에서는 개인의 경력 욕구와 조직의 경력 기회를 통합하여 경력 경로를 설계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전환 배치와 승진을 실시하며, 통제 단계에서는 경력개발 활동을 평가합니다. 경력개발 계획 단계에서 개인의 경력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샤인의 경력담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인은 개인을 배로, 경력 욕구를 닷으로 경력 목표를 항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는 관리지향, 기술 기능지향, 안전지향, 사업가적 창의성, 자율지향, 봉사지향, 도전지향, 생활지향이라는 총 8가지 경력 욕구 유형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경력 욕구를 파악한 뒤 조직의 경력 욕구, 즉 조직의 경력 개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 성과 달성, 사회적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경력 개발의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개인의 경력 욕구와 조직의 개발 필요성이 통합이 되면 경력 경로를 설계합니다. 경력 경로란 개인이 조직에서 경력을 쌓게 될 때 그가 수행할 직무들의 배열을 말합니다. 경력 경로의 기본 유형으로는 전통적 경력 경로, 네트워크 경력 경로, 이중 경력 경로가 있습니다. 전통적 경력 경로는 개인이 경험하는 조직 내 직무들이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특정 직무를 몇 년간 수행한 후 상위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경력 경로의 장점은 직선적으로 직무가 배열되어 있어 개인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경력 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합병, 하이테크 도입 등으로 인한 중간 관리층의 슬림화, 전통적 경력 경로의 도입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온정주의 및 직업 안전의 퇴조와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 퇴조로 그 도입의 실용성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준별 개인의 경력 욕구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경력 경로는 개인이 조직에서 경험하는 직무들이 수평적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즉, 해당 직급 내 여러 직무를 개인이 수행한 후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경력 경로의 장단점은 전통적 경력 경로의 장단점과 반대되므로 생략합니다. 셋째, 이중 경력 경로란 관리직 경력 경로와 기술 전문직 경력 경로를 달리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직의 경우 경영관리직 경력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술 전문직 경력 경로를 선택하여 현장에서 계속 작업하되 대우는 관리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 개발의 실행을 위해서는 종업원의 실제 직무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수평적 이동인 전환 배치와 수직적 이동인 승진이 있습니다. 전환 배치는 직무 이동이 있지만 기존의 직무와 비교해 볼 때 권한, 책임, 보상 측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환 배치의 형태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이동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부서 내 전환, 부문 간 전환, 공장 간 전환, 회사 간 전환이 있고, 목적별로 구분해 보면 생산 상황 및 생산 기술 변화에 따른 생산 및 판매 변화에 의한 전환 배치, 다능공 양성을 위한 직무 순환, 근무 교대를 위한 교대 근무, 교정 목적의 교정적 전환 배치가 있습니다. 전환 배치를 실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적재적소 적시주의입니다. 능력 직무 간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시간 적합성 역시 중요합니다. 둘째, 인재 육성주의입니다. 인재 육성주의는 성장 욕구, 직무 간의 적합성을 극대화시키는 원칙으로 종업원에게 전환 배치를 통해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균형주의입니다. 균형주의는 개인별 직무 적합성의 극대화보다 개인 직무 간의 연결의 합이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력 증가, 협동 시스템 구축, 나아가 종업원의 전체 사기의 증가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원칙입니다. 승진은 기업 내 개인이 현재 수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직무 이동으로 권한, 책임, 보상의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승진은 종업원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에 기업의 승진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겨 종업원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인사관리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승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 인사 철학을 승진 정책에 반영하여 기업의 기본 입장을 수립하고 승진 의사결정 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승진 정책은 연공주의와 능력주의가 있습니다. 연공주의는 연공이 높은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숙련 상승설을 기반으로 하는 승진 정책으로 유교문화, 장려유서라는 사회적 가치관에 부합하고 협력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며 종업원의 능력, 기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타당합니다. 능력주의는 구성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승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기업 환경으로 인해 직무 내용이 변화되어 숙련 상승설의 비타당성이 제기되고 세계화와 관련하여 이미 능력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서양 선진국 기업과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개인주의 및 합리주의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타당성이 주장됩니다. 승진 정책이 정해지면 승진 관리의 기본 원칙을 수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진 관리의 기본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그리고 합리성의 원칙입니다. 적정성의 원칙은 해당 기업이 종업원에게 어느 정도의 승진 기회를 부여하느냐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적정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승진 기회의 크기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해야 하고 대개 시간적 차원 및 공간적 차원에서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성의 원칙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승진 기회의 덩어리를 올바른 사람에게 배분했느냐와 관련되는 원칙입니다. 공정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진 대상자 선정 시 합리적인 승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합리성의 원칙이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헌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공헌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합리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잠재 능력, 적성 등과 같이 조직의 직무 수행이나 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있는 요소를 승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승진 정책과 승진의 기본 원칙이 수립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승진 기준, 즉 승진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승진 평가 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승진 기준은 경력 평정입니다. 경력 평정은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승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력을 평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직급에서 근속 연수와 능력 및 성과 간의 관계가 정비례되는 표준 연수 동안의 경력을 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승진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능력, 개인적 특성, 직무 행동, 그리고 성과 측면에서 평가하고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새롭고 보다 수준 높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적성을 갖추었느냐가 승진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인사평가는 그 내용면에서 승진 후보자의 능력, 특히 잠재 능력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연수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승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연수평정은 승진 후보자가 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획득한 학습 성과를 말합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래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또 짧은 교육훈련의 기간 동안 요구되는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기에 연수평정을 통해 승진 후보자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인사평가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승진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승진평가를 통해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면 다양한 승진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승진은 직무주의에 입각한 직무의 분석, 평가, 분류가 이루어진 후 직무의 자격 요건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승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자리에 맞는 최적의 승진자를 선발하게 되어 이론적으로 최적의 승진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성원 역량 구조와 직계 요건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직무 요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계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급 승진은 종업원이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직급 승진은 권한, 책임과 보상의 증가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승진이지만 상위 직급이 TO에 묶여 있을 때 승진 정체 현상이 발생, 인력의 사기 저하 및 유능한 인력의 유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격 승진은 종업원이 갖추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종업원의 능력 신장을 지원하고 승진 정체 현상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능력이 신장된 종업원이 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과잉 능력 상태가 된다면 직무 불만족과 인건비가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용 승진은 준승진 혹은 건조 승진이라고도 하는데 승진은 발생했지만 직무 내용이나 보상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직무 내용의 실질적인 변동 없이 직급 명칭 혹은 자격 명칭만 변경되는 형식적 승진입니다. 지금까지 경력개발 시스템 구조화에서 경력개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력개발과 관련된 주요 모형으로 생애 경력개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개인이 생애 주기에 따라 일정한 단계로 경력 개발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각 단계마다 경력과 관련하여 맞닥뜨리는 도전과 과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기업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직 입사 단계는 18세에서 25세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 경력과 관련하여 개인과 조직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는 바로 개인과 직무 및 조직 간 적합성입니다. 개인과 직무 및 조직 간 적합성을 위하여 조직은 채용 담당자를 통해 조직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지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RCLP를 실시하며 직무 및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력 초기는 25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경력 초기는 정착 시기와 성취 시기로 구분됩니다. 정착 시기는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서 처음 직무를 맡게 된 뒤 조직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경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과제는 조직 사회화와 심리적 계약 체결을 통한 상호 수용입니다. 조직 사회화와 심리적 계약 체결을 위해 조직은 효율적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사원이 조직에 통합되는 것을 돕고 조직의 정책,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신입사원에게 입사 초기에 도전적 직무를 부여하여 조직이 도전, 책임, 성취 등을 강조하고 기대함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밖에도 피드백 제공을 통해 심리적 계약을 명확하게 하고 상사가 지원적 자율성을 제공해야 하며 멘토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취 시기는 적응에 대한 관심을 줄어들게 되고 성취, 권한, 책임 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경력과 관련하여 개인은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달성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조직의 지원 획득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은 개인의 책임 영역을 확대하고 보다 높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승진, 훈련 및 개발, 임금 인상, 특히 경력 목표와 관련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력 경로를 설계해주며 종업원의 자기평가와 경력 탐색을 지원해야 합니다. 경력 중기는 40세에서 55세 사이의 기간입니다. 개인은 지난 경력을 재평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나 직업 생활의 전환의 계기를 모색합니다. 이 시기에는 경력과 관련하여 경력 정체 및 쇠퇴라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은 경력 중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체된 종업원에게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직무를 부여하거나 직무를 재설계해주는 등 다양한 내재적 보상을 경험시켜야 합니다. 또한 경력 정체에 빠진 인력을 멘토로 양성하거나 잘 계획된 지속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쇠퇴를 방지해야 합니다. 경력 말기는 50대 중반부터 정년 퇴직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경력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과제는 쇠퇴의 심화와 장년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은 장년층 구성원들을 위한 성과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이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쇠퇴 방지를 위해 지속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아웃플레이스먼트와 같은 퇴직 준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경력 개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